오빠, 우리 혼인신고부터 할까요? 술잔에 비친 그녀의 미소가 매혹적이고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의 대가는 오빠 제 결혼 조건 잊으셨어요? 우리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하기로 했잖아요. 진아 씨, 그건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날아든 변호사 명함. 30년 살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70세 김용복이라고 합니다.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혼자 사귀었던 이야기를 이제서야 털어놓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들어보시고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사별한 후 5년 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남산 산책을 하고 가끔 골프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직장 동료인 정 상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용복 씨,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 분이 계시는데.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외롭게 지내는 걸 봤던 정상무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었나 봅니다. 정상무의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자리를 갖게 되었죠. 쑥스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상무가 말한 여성이 58세 젊은 나이에 전직 모델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압구정 라 빌라의 프라이빗 룸에서 처음 유진아 씨를 만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VIP룸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설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보르도 레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172cm의 훤칠한 키에 모델 출신다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줍은 미소와 함께 건넨 첫 마디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더군요. 나이 들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믈리에가 권한 1982년산 샤토 마고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5년 전 사업가였던 전 남편과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더군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건넨 그 말에 제 가슴이 설렜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청담동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었어요. 코스 요리를 즐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세 번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그날 저녁 유진아 씨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오빠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어요. 유진아 씨가 조심스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죠. 결혼 전제 조건이라며 A 사용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5가지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첫 번째였고 일주일에 한 번 고급 레스토랑, 데이트와 분기별 반반 부담으로 해서 해외여행, 그리고 생활비는 전적으로 제가 부담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생활비 부담까지는 제 형편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 조항을 읽던 순간 잠시 당황했습니다. 주 3회 부부관계라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심 어린 것 같아 제 나이를 잠시 잊었나 봅니다. 이 정도는 서로를 위한 당연한 약속 아닐까요, 오빠? 수줍은 미소로 건넨 그 말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촛불 아래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저는 그만 취해버렸나 봅니다. 그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니까요. 다음 데이트에서는 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가평 아난티 리조트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시곤 했죠. 석양이 물드는 강변 도로를 달리며
나누는 대화는 마치 달콤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와인 한 잔에 발그레해진 그녀의 볼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로맨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었죠. 그 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유진아 씨가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제 한남동 빌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진아 씨가 준비한 건강식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이면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괌으로 첫 해외여행을 갔을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투몬 비치의 새하얀 모래사장을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던 순간 비키니 차림의 유진아 씨는 마치 영화 속 여배우 같았어요. 오빠, 나 예뻐요. 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을 때마다 가슴이 설�hts죠. 한 달 뒤 하와이 여행은 더욱 로맨틱했습니다. 와이키키 비치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고 매일 저녁 선셋 크루즈를 타며 샴페인을 마셨어요. 유진아 씨는 제 발장을 끼고 오빠, 이제 정말 우리는 운명인가 봐요. 라며 행복해했죠. 하지만 달콤한 시간도 잠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라는 육체적 관계. 처음에는 비아그라의 도움을 받아가며 간신히 버텼지만 점점 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내일 아침 일찍 할 일이 있어서 어제 골프 치다가 허리를 삐끗했네요. 핑계를 대며 관계를 피할 때마다 유진아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두통을 호소하며 거절하자 갑자기 화장대의 화장품들을 모두 바닥에 쓸어버리더군요.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냥 성적 욕구 해소용으로만 본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지르며 오열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휴대폰을 집어 들더니 내일 당장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오빠보다 젊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라며 협박했죠. 결국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200까지 치솟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하게 얼굴을 찌푸리며 이대로 가다간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위태롭게 지내던 어느 날 유진아 씨가 변호사 명함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오빠가 계약을 어겼으니 위자료 1억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더 받아야 하는데 내가 봐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40년간 회사 생활하면서도 이런 모욕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약이라뇨. 우리가 한 건 사랑이었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랑? 오빠도 참 계약 조건 이행 못할 거면서 왜 시작한 거예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아니면 오빠 전 직장 동료들한테 다 연락할 거예요. 은퇴하신 전직 임원님이 이런 짓을 하시나? 다들 실망하시겠죠? 막막했지만 소송까지 가는 건 피하고 싶어서 결국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아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퇴사를 했다면서 카페 창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는 카페 창업 자금이라며 요구한 추가 5천만 원까지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 40년 동안 회사 생활하며 모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상처는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한남동 빌라, 아내와 함께 가꾸었던 베란다에 화초들, 손주들이 뛰어놀던 거실, 모든 것이 추억이었는데 더 이상 그곳에서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창문 밖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유진아 씨가 찾아오는 건 아닐까 불안에 떨어야 했죠. 결국 발길 닿는 곳마다 그녀와의 추억이 서려 있는 한남동을 떠나 일산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리기 일쑤고 유진아 씨가 나타나 협박하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다가 그녀를 닮은 여자만 보아도 온몸이 굳어버리죠. 혹시나 정말 그녀가 나타날까봐 장보기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줄은 몰랐어요. 30년 지기 골프 친구들과 만나도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용복 씨, 많이 힘들었지? 라며 걱정스레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하더군요.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제가 이제는 사기 피해자가 되어 쓸쓸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들, 특히 저처럼 환갑이 넘어 홀로 되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첫눈에 반한 감정을 너무 쉽게 믿지는 마세요.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일산 정발산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호수공원을 걸으며 마음을 달래보지만 아직도 가슴 한켠이 먹먹합니다. 딸아이가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지만 당분간은 저 홀로 이 상처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분들께는 경종을 울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디 저의 뼈아픈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만남, 특히 노년의 사랑은 무척 설레고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에 너무 빨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제가 유진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세 번째 만남 만에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부터 데이트 비용까지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들을 A사용지에 빼곡히 적어와 보여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경계했어야 했는데 당시 저는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이 오히려 진정성 있어 보였다니까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유진아 씨가 일주일에 3번 관계를 요구했을 때 솔직히 제 건강과 나이를 고려해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실망한 표정이 보기 싫어서 무리하다 보니 결국 심장까지 안 좋아졌죠. 우리 나이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면서 편안하게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때로 돌아가 이 한마디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요즘 저는 일산종합복지관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서예교실에 나가는데 한자 정성스레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특히 평안이란 글자를 쓸 때면 제 마음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금요일 오후의 노래교실은 제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님과 함께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고 무용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여요. 그곳에서 만난 김 선생님은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인데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복지관 등산 모임과 함께 국한산을 오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정상에 올라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게 별것 아닌 듯 작아 보이죠. 산행 후 회원들과 나누는 오미자차 한 잔의 여유가 지금은 제게 큰 행복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김 할아버지, 이 문제 이해했어요. 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게는 최고의 치료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제가 유진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딸에게 상의했더라면 아마 딸은 아빠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조언해줬을 텐데 말이에요. 지난주에야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더군요. 아빠,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분명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5년을 외롭게 보낸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제 경우처럼 위장된 것인지 천천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밤에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또는 주변의 권유나 부추김 때문에 서두르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 여유롭게 신문을 읽을 수 있고 하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죠. 저녁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한 잔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일산 호수공원의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젊은 부부들, 삼삼오오 모여 운동하시는 어르신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있었던 거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사랑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달콤한 사랑으로 할아버지가 치른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황혼의 사랑이란 위스키 같다고나 할까요? 술처럼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매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